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퀵북스 프로 2000. 정확한 비즈니스 운영을 도와주는 퀵북스 프로 2000은 자료 조회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고객 관리 및 거래처 관리, 종업원 관리 등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성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스테이트먼트 폼 등을 회사에 적합한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즈하기 쉽습니다. 한글로 배우는 퀵북스 프로 2000.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멋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안병찬입니다. 여러분은 회계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무감사가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마치 어린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뛰어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계는 어쩌면 우리에게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로 된 두꺼운 매뉴얼을 보고서 그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을 익힌다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퀵북 프로 2000을 한국말로 설명하는 비디오를 제작한다면 한국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와 함께 퀵북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퀵북을 배우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퀵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회사의 영업활동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정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성적을 파악하는 그런 모든 절차를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이 회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asset, liability, equity, income, expenses.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t이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asset이라고 합니다. liability는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을 liability라고 그러고요. equity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서 회사가 갚아야 될 빚, 즉 liability를 뺀 순수한 재산을 equity라고 합니다. income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우리는 income이라고 합니다. expense는 그 income을 얻기 위해서 소비된 비용을 우리는 expenses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sset에는 current asset, other current asset, fixed asset, other asset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current asset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뀌는 asset을 current asse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은행예금, accounts receivable, inventory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current other asset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current asset에 해당은 되지만 그 발생 빈번도가 미약한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게 대여해준 대여금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fixed asset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소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asset을 우리는 fixed asse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ther asset이라는 것은 asset은 asset인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asset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other asse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atent, 특허권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other asse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liabil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ability는요,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current liability, long-term liability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을 current liability라고 그러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융자받은 빚을 우리는 long-term li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면 equ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quity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liability를 뺀 순수한 재산을 equity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운 페이먼을 30만 불을 했고 20만 불을 융자를 했다면 에셋은 50만 불입니다. liability는 얼마입니까? 20만 불 융자했으니까 20만 불이 liability입니다. 그러면 equity는 바로 50만 불에서 20만 불을 뺀 순재산 30만 불을 우리는 equity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자본금과 즉 캐피탈과 withdraw 즉 owners draw 인출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한 것은 캐피탈이고 꺼내 쓴 돈은 withdraw입니다.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common stock과 retained earnings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common stock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으로 표시가 되고 그 이외에 수익이나 손실로 인해서 발생된 그 잉여분은 우리가 retained earning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인컴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인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sales 그리고 커미션 인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expense는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st of goods sold 이것은 원가입니다. 물건을 구입한 원가 purchase라든지 또는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operating expense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그런 모든 expense를 우리는 operating expense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광고비라든지 판촉비 그리고 utility, telephone expense 이런 것들이 전부 operating expens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ansaction. transaction은 앞서 배운 그 5가지 요소 중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유는 돈이라든지 어떤 지출이 즉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회계 요소의 증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다운 페이먼을 5,000불을 했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라는 것은 어떤 회계 요소의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저널입니다. 저널은 이 증감 변화 요소를 데빗과 크레딧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부에 옮겨야 되겠는데요. 장부를 우리는 제너럴 레저리라고 그러고 옮겨 적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 옮겨 적은 것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선하는 그런 표를 우리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 트라이얼 밸런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asset, liability, equity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표를 우리는 밸런스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컴과 익스펜스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표를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회계 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캐시 베이시스와 어크룰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캐시 베이시스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을 기초로 해서 회계 정리하는 방법을 캐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어크룰 베이시스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로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기초로 해서 회계 정리하는 것을 어크룰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카운트라는 것은 회계상에서 발생되는 항목들을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특정한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룰러폰이라든지 페이저, 롱 디스턴스 컴퍼니에 대해서 페이하는 것들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는 텔레폰이란 이름을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입니다. 이런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라고 합니다.